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이고요. 아까 라방 올려드린 거에서 좀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요 며칠 이제 차트 자세히 좀 뜯어보지 못하고 해서 좀 몰아서 보다 보니까 말씀 안 드리고 찝지 않고 넘어간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참고로 짚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QQQ 차트예요. 그래서 런어웨이 갭이 이게 커먼 갭이냐 런어웨이 갭이냐. 커먼 갭인 경우에는 금방 필해 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요 두 개가 이제 런어웨이 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이유는 요 밑에 여기서 요 여기 만든 고점부터 내려왔던 하락, 이 하락의 폭에서 61.8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약에 지지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이 하락에 대한 컨설리데이션으로 여기에 내렸던 하락은 이제 끝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파동에 대한 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갭이 런어웨이 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런어웨이 갭이 된다라는 건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 파동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이 파동을 살렸으면 이 파동이 진행이 돼서 다시 되돌림을 해서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빨리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변동으로 툭 치고 툭 치고 하는 갭이 아니라 여기에서 살려진 파동이 다 돌아서 내려와서 만약에 저점 리테스트를 한다면 그때는 필이 될 수 있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만약에 이게 올라가서 이 가격대보다 상단으로 올라가서 파동이 위쪽으로 계속 살아 있다면 뭐 그때까지는 내려오기 전까지는 안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런어웨이 갭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피보 요거 올라간 것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여기 이제 PPO 지금 이제 상승 트렌드가 그러니까 차트가 불리시하게 좋게 보여요. 좋게 보이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하이를 치면 로우를 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볼 때 이 PPO를 틀어놓으시면요. 여기 그러니까 3.67부터 보통 4 정도? 4 정도가 맥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격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5? 뭐 이렇게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그냥 너무너무 급하게 내렸던 이런 코비드 저점 요런 거 말고는 이격이 얘는 이제 아래로 벌어졌던 거고 뭐 위로 벌어지던 아래로 벌어지던 어쨌든 이건 이격을 표시해 주는 거니까 그 이격이 그렇게 멀어질 수 있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라기보다 습관적으로 그쯤 가면 매수가 들어오거나 그쯤 가면 매도가 들어오는 이제 그런 그게 어디쯤인가? 보통 보면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 한 3.5 정도, 3.67 그 정도면은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컨버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격 주가와 이평선이 좁아지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1일 17일선까지. 근데 지금 여기 픽 친 게 4.8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격을 크게 벌렸던 거는 5.68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거의 맥스존에 이격이 벌어진 거 맥스존에 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격을 조금 좁히면서 완전히 되돌아가서 딱 붙지 않고 이게 다 계속 파동을 치면서 그러니까 작은 캔들로 눌렸다 올렸다 튕기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간 것처럼.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는 사실은 17일선 깨면 이게 17일선이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와 17일선 간의 그 이격이에요. 지금 여기 17일선을 지키고 다시 바운스해서 올라갔죠. 근데 이게 이제 17일선을 사실은 깨고 내려오게 되면 이 파동을 끝내려고 준비하나 보다. 깼다가 이제 외봉인 경우에는 17일선을 깼다고 해도 다시 뭐 30일선이나 50일선 딛고 다시 올라가서 바운스해서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그널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꽤 올라간 후에는 이거 17일선 깼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17일선 깼으면 이거 파동 이제 끝냈나 보다. 여기는 이제 급하게 올라갔다가 한 봉우리만 치면 딱 내려온 경우였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 치면서 17일선을 지키면서
여기 살짝 건드리면서 계속 올라갔다가 17선 깨면서 여기 단기 픽을 친 거죠. 요날. 그래서 요 PPO를 이렇게 해서 같이 보시면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뭐 티커는 제가 지금 QQQ로 설명을 드리지만 뭐 SPY나 IWM 찍어갖고 이거 제가 이 코딩 드렸으니까 이 코딩 드린 거 요거는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요. 요거는 드렸고 밑에 거는 안 드린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티커를 바꿔서 제가 설명해 드린 어디 라인을 보고 뭐가 어떻게 되면 뭐 이런 걸 같이 대입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일봉 보면은 이게 단기 픽 친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스토캐스틱이 여기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다시 하방으로 이렇게 항상 요 위쪽에 과매수하면 내려와서 단기 픽 치고 눌리니까. 그럼 이게 이 밑에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까 설명드린 PPO랑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17을 깼나? 그 1하고 17 사이에 0 라인을 깨게 되면은 17일선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켜놓고 보셔도 되고요. 그 PPO도 제가 코딩 드렸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보면 단기 픽 쳤으니까 이제 다 팔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하도 쳐맞고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근데 이거 주봉으로 가서 보면 얘기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긴 걸 봐야 되는 것 같아. 시작도 안 했어. 여기서 보면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2019년 이때가 마켓 포캐스트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주봉으로 클러스터가 2008년 이후로 처음 떴다고 그랬죠. 처음 뜨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뜬 거예요. 10년 동안 두 번 뜬 거예요. 요때는 여기에 클러스터 이렇게 만들고 나서 5달 후에 이 올타임 하이 갱신했어요. 이번에는 이번에도 5달 후에 올타임 하이까지 조금 거리가 멀긴 한데 올타임 하이를 갱신을 5달은 모르겠고 뭐 어쨌든 올타임 하이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클러스터가 요때 떴거든요. 요때쯤 마켓 브로캐스트를 가서 보면 되겠죠. 여기가 이게 클러스터가 뜬 자리예요. 이게 뭐 코딩으로 해서 점을 찍히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 10 밑으로 이 니얼텀이 빠지면 주봉에서 그러면 클러스터가 떠요. 얘 둘이가 얘가 그러니까 8 밑인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클러스터가 떠요. 뭐 일봉에서는 그럼 자주 뜨겠죠. 근데 주봉에서는 흔히 뜨지 않는 스팟이에요. 그래서 요때 한번 뜨고 요때 한번 뜨고 해서 지금 이게 이대로 살려서 올라가서 진짜 정고점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뭐 피보로 깨고 올라가야 될 자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 여기가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려서 이제 뭐 너무 똑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 내린 저점의 38 라인 피보 여기랑 코비드 저점부터 올라간 이 상승의 피보와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 강한 저항이 있어요. 이 강한 저항이 있는 곳이 이제 323하고 331 이제 요 자리인 거예요. 요 근처 요 자리인데 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이 하락 파동이 이 파동을 끝내고 진짜 반등을 시작하려면 322.24 이 가격대를 넘어서서 지지를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제 진짜 반등을 시작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조정 파동을 끝내는 건 353.9 그 위쪽으로 가야 돼요.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쉬워 보이진 않죠. 왜냐면 이제 겹겹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으니까. 근데 저항이 있다고 못 뚫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 클레임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잡았다가 다시 올렸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스파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가격대 요 38 가격대 이때 이제 그게 420 정도 되거든요. 413에서 420 스파이가 가지고 있는 그 저항 이 저항에서 만약에 이제 실패해서 내려가면 되돌림을 하게 되면 이 하락을 한 이렇게 하락을 한
거에 대한 데드캣 바운스가 실패.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정말 바운스가 찐 반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반등이 실패했다. 올라갔는데 맞고 실패했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올라갈 때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33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하방 차트 나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는 깨면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여기 깨게 되면 여기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럼 이때쯤 되면 악재 뉴스가 막 쏟아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 밑으로는 안 빠지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베어마켓 랠리라 이렇고 뭐 베어마켓 랠리 후에는 더 많이 빠졌었다. 그러니까 뭐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내려온 만큼 한 번 더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죠. 여기에서 머물 때만 해도. 근데 그런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는데 쏙 들어갔다고 여기서 포모를 해갖고 막 올라가서 이게 컨펌된 자리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차트상으로.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으로 조정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뭐 경제적인 그런 완전 큰 데미지는 아니에요. 차트는 원래 많이 오르면 조정을 해요. 많이 오른 다음에 조정을 하는 거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폭이 큰 것 뿐이에요.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위쪽으로 상방으로 주봉인데 그러니까 좋죠. 지금 좋은 불리시예요. 여기 이 2019년 요때 이렇게 불리시 만들고 쭉 해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을 참고해서 보시면 RSI가 70 위쪽으로 60 그러니까 50 넘어서 60, 70, 90까지 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매수 구간으로 계속 쳐주면서 40 밑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불리시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정하고 다시 이 상방으로 올라가서 뭐 40도 안 오고 얘는 뭐 몇이야? 40은 당연히 안 오고 뭐 30 아니 뭐 한 48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0이 안 오는 상승으로 계속 과매수 구간을 뚫고 그러니까 여기서 70 넘어가면 주식을 팔라고들 하더라고요. RSI.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일단 생각이 다른 부분이고 그러니까 추세 자체를 볼 때는 거기서 추세가 깨진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붙어서 위쪽으로 올릴 때는 위쪽으로 올라서 가는 거고 아래쪽으로 보면 아래쪽으로 계속 저점을 여기처럼 저점을 갱신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빼꼼히 한번 트라이 했다가 그때 왜 추세 한번 바꿀 수 있는 찬스 있었다고 했던 그 자리 이렇게 했다가 실패하고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이제 반등해서 여기까지 빼꼼히 한번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요걸 살려서 이렇게 여기처럼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이걸 잘 살펴봐야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봉이니까 굉장히 길게 보는 거죠. 그냥 뭐 보통 막 30분, 1시간, 4시간, 일봉 이렇게만 봐도 왔다 갔다 그 진동폭이 굉장히 그게 큰데 이거는 이제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RSI가 상향을 하고 있나 이 상향을 하던 게 돌아서 이렇게 하향을 방향을 잡으면 그러면 작은 시간봉이나 작은 뭐 분봉에서는 맞고 떨어졌을 때 굉장히 이제 하락폭이 클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주봉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제가 그리고 뭐 이제 트렌드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잡을게요. 이찌모쿠 클라우드 여기에서 지금 뭐 주봉에서는 아직 멀었죠. 클라우드 구간까지 아직 멀었는데 일봉으로 바꿔서 보면 좀 더 희망적으로 보여서 이게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버티면 구름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후행선이 이렇게 주가벽을 뚫고 이 빨간 선이 주가벽을 뚫고 올라오면 이 트렌드가 바뀌나? 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했죠. 그 도로 여기서처럼 여기 이렇게 했는데 도로 확 빠져버리면 여기 빠지려고 그러다가 빠져버렸죠. 빠지고 나서는 쭉 흘렀죠. 그런데
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게 만약에 이걸 살려서 올라가면 지금 트렌드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요렇게 딱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동안 트렌드가 진행이 되거든요. 얘가 여기 딱 치고 만약에 이제 불리시하게 보면 치고 이게 여기서 이 상방에서 버티는 트렌드를 버텨주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얘는 계속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승 트렌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 노이즈 밸런스랑 트렌드 퀄리티 이거는 이제 코딩 없어도 그냥 켜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이게 트렌드가 살아있나 아닌가 이걸 같이 구분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